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레사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은 모두 즐겁게 지내셨죠? 모든 라디오 방송국이 마치 기다렸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가 온통 캐롤송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느낌인데요. 12월이라는 단어와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 속에 우리의 2024년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긴장감도 있지만 한 해를 잘 보냈다는 감사함과 포근함도 함께 있으니 한편으로는 따뜻함도 느껴집니다. 어느 시인의 시처럼 12월이 없다면 1월도 존재하지 않고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도 없었을 테고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새 기분으로 맞이하는 것은 새해뿐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12월을 맞이하시고 서두르지 않고 남은 시간들을 잘 지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올해에는 다른 해보다 더욱 즐거운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피곤에 빠져 삽니다. 실제로 어느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97%가 만성적인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는 것이 피곤하다라는 말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피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근원을 파고들면 의외의 답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좀 더 높은 자리를 바라는 욕심,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갖고 싶다는 욕심, 체면을 차리고 싶다는 욕심 등등 많은 사람이 이런 수많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극도로 피곤해하면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의 에드디너 교수는 만약 우리가 기대와 바람, 욕망을 점차적으로 줄인다면 훨씬 쉽게 만족을 얻을 것이라며 이는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실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맹목적인 비교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비교가 끝없는 욕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교 대상과의 격차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행복마저도 빼앗아 갑니다.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작품 목고리는 인간이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마틸드는 평범한 하급관리의 아내로 생활은 비록 풍족하지 않았지만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영심 많은 그녀는 화려한 귀족 생활을 꿈꿨기 때문에 늘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틸드는 귀족의 무도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화려한 귀부인이 되고 싶었던 그녀는 부유한 친구에게서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걸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무도회에 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꿈같은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마틸드는 아쉬운 한숨을 쉬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참을 울며 불며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마침내 빚을 모두 청산한 뒤 마틸드는 10년 만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사실 그때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마틸드는 남들보다 뒤처져 보이고 싶지 않다는 욕심과 허영심의 대가를
무려 10년에 걸쳐 치러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맹목적인 비교의식과 허영심이 없었더라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만약 그녀를 어리석다며 손가락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녀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비교의식에 빠지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하는 어리석은 모습 말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고 난 뒤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원래 차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을 만큼 집과 직장이 가깝거든요. 게다가 회사까지 가는 길 양편에는 나무가 쭉 늘어져 있어서 매일 산림욕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덕분에 내게는 출퇴근길이 늘 즐거운 재충전과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차를 샀느냐고요? 친구들과 만나거나 동창회 모임이 끝나고 난 뒤 다들 각자의 차를 타고 돌아갈 때 나 혼자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웃긴 게 한 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차가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왜 없지? 하는 비교의식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차를 샀습니다.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찝찝하고 허무하기까지 하더군요. 남들에게 보여줄 때의 쾌감은 잠시뿐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그런 불쾌한 감정을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허영심이 사로잡혀서 남과 자신을 맹목적으로 비교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지위와 외모, 그리고 남보다 자신이 못하다고 느껴지면 삶의 모든 즐거움을 무시한 채 오로지 그 간극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가족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신을 남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건강과 가족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건강이 최고의 복이고 가족이야말로 마땅히 아껴야 할 마음의 피난처이며 진실한 우정이야말로 끝까지 믿고 기댈 수 있는 나무임을 깨닫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많이 버는지, 조건과 배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교할 뿐 문화적 소양이나 성품, 자기 수련 정도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겉껍데기만 화려해지고 속은 텅 비어갑니다. 맹목적인 비교는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괴로워질 뿐입니다. 지금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무조건 남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이 가진 명예나 물질, 지위는 모두 나와 무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만족하는 비밀을 깨우치면 더 이상 맹목적인 비교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비교가 그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인생의 가치를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이자 모든 목표의 최종 목표입니다. 맹목적인 비교는 행복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느리게 더 느리게에서 준비했습니다. 가끔씩 보이는 낙엽은 이제 이 거리와 우리를 떠났고 나무 속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 사이에 우리 모습이 더욱 뚜렷이 보이는 계절입니다. 마음속 밑에 쌓여있는
2024년 우리의 생활을 깨끗이 닦아내고 챙기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12월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많은 이에게 감사 표현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김인실 대레사였습니다.